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이제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또 뉴욕 증시도 살펴보고 오늘의 특이 사항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보면서 미국장 보니까 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좀 보니까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계속 흘러내리더니 진짜 말 그대로 확 흘러내렸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아주 미쳤어요. 4.8%에 거의 육박을 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 30년물은 한때 5% 정도 돌파를 했고, 그래서 미국 증시의 강세론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장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작년 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10일 날 미국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약세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30 산업 평균 지수를 보니까 전장보다 696.75포인트 정도 내려서 41,938.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전장보다 91.21포인트 내려서 5,827.04.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317.25포인트 하락해서 19,161.63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해 12월 미국의 그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못 뚫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업률도 작년 11월 4.2%에서 12월에는 4.1%로 하락을 합니다. 실업률도 떨어졌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경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노동시장 좋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야. 동결을. 그러면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28일에서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합니다. 28일에서 29일. 그리고 3월 회의는 물론이고 5월 그 회의에서도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 강세를 주도해온 대형 기술주들 모두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빠졌어요. 3% 정도 하락을 했고 AMD 4.8% 하락, 브로드컴 2.2% 하락을 했어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낙폭이 상당히 컸다. 이 소형주로 구성되는 러셀 2000도 있습니다. 이 러셀의 2000도 이날 2.2%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어요. 깜짝 고용지표의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했다. 이 채권은 급등을 했네요. 수익률이, 금리가.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4.76%야. 전장 대비 8bp나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전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4.79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지난 23년 11월 초에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미국 마감 무렵에 4.95%로 전장보다 3bp 상승을 했고, 그리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장중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다는 거죠. 미국 내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의 명예교수가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은 25년 중에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으며 10년물 금리가 5%를 쉽게 돌파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버립니다. 그 시걸 교수는
채권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연준의 모든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상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시장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은 장기금리가 더 높아지게 하는 공식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한편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죠. 그 제재로 인해서 3%대 급등을 합니다. 3%대 급등을 했고요. 이날 또 IC 선물거래소에서 그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7달러로 전장보다 3.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브렌트유 선물은 그 이날 장중 지난해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뉴욕 상업거래소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76.57달러죠. 57달러로 전장보다 2.65달러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 석유 회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등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좀 많이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보니까 2.42% 막 빠지더라고요. 상당히 충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54% 거의 뭐 폭락을 해버렸네요. 엔비디아 아까 전에 언급했죠. 3% 빠졌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2.18% 빠졌고 이 와중에도 TSMC가 올랐다는 거야. 0.6%. 아주 놀랍습니다. TSMC. 참 부러운 기업입니다. ASML 0.67% 빠지고요. AMD 4.76%, 퀄컴 1.3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0.79% 빠졌고요. ARM은 3.24%, 어플라이드 3.02%, 마이크론 0.07% 좀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금 특히 보니까 AMD가 상당히 안 좋아요. AMD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ARM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좀 힘을 못 쓰네. 150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또 쭉 빠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힘이 없어요. 뭐 젠스랑 나와도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블랙엘에 대한 그런 그 기대, 루빈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꺾인 것 같아. 실망감으로 뭐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일단은 투자자들이 좀 매도로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월요일 날 국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주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월요일 날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